조성주의 핵심 정리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제3강 대전과 소전의 운필 실기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전의 실기는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석고문과 저초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석고문은 나중에 그 석고문에 관련된 그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개의 북모양을 가진 이런 돌에 새긴 주나라 선왕대의 각석이다 그랬는데요. 평균 높이가 약 1m, 직경이 약 한 60cm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게 당나라 때에 발굴이 된 겁니다. 특이할 것은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오래된 각석 유물이다 그랬고요. 이것은 어떤 학자들 이야기는 춘추 전국 시기에 진양공이나 문공, 헌공, 목공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초문입니다. 저초문. 이 저자가 저주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좀 무서운 말이네요. 이 전국 시기 진나라와 초나라의 그 아주 엄청난 전쟁을 벌였죠. 이런 사항을 기술한 것이고, 특히 진나라에서 초나라 왕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흔한 자료가 아니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어떤 글씨인지 글자만 그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석고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거는. 그러니까 석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설명을 제가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초문이라는 게 이런 형태의 글씨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초문. 이렇게 생긴 글씨예요. 이렇게 생긴 글씨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쪽은 석고문, 이쪽은 저초문인데요. 두 개가 비슷합니다. 나름. 비슷하지만은 뭔가 다른 점이 있죠. 기필, 수필,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 석고문은 보시다시피 이런 데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필이나 수필이 이렇게 복미가 형성이 되고 되는데, 이 저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특히 예를 들어 여기 왕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왕자 보이시나요? 왕자. 여기 있죠, 왕자. 요거. 여기에 이 기필을 보면 뾰족하고 수필도 뾰족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필, 수필이 뾰족해요. 내려긋는 것도 군자의 경우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글씨는 옆에 있는 이 글자도 그렇죠? 이 글자도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삐죽하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역입 회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저초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이 진나라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글자가 조금은 다르다. 그런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전인데요. 소전으로 들어가서 소전 실기를 하는데, 그 진7각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의 다 마멸이 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태산각석, 낭야대각석, 그런데요. 낭야대각석을 낭야각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태산각석도 지금 한 10여 자만 분명하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222자, 높이가 한 1.6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런 각석들의 주 내용은 지난 말씀대로 진시황의 통일대업을 찬양을 한 것을 주로 하고 있다. 낭야대각석도 마찬가지로
13행에 86자가 현존하고 있는데 진시황의 송독 내용을 적고 있다.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태상각석을 보여드릴게요. 태상각석의 글자 꼴은 이렇게 생겼고 확대본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글입니다. 이게 법첩으로 나와 있으니까 법첩을 구해서 한번 써보시도록 하고요. 전서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낭야대각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비석의 원석은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글씨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확대본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 두 가지 비석 다 이사가 썼다니까 한 사람이 썼으니 글씨가 비슷하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앞서서 배운 대로 통일 문자죠. 통일 문자. 그래서 소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기를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지분 상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 시간 거에 조금 보충하려고 보강을 했습니다. 전강 보강입니다. 분봉제하고 군현제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도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노트를 했습니다. 분봉제는 봉건제, 봉건주의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황제가 왕이 봉토를 땅을 줘가지고 그렇게 서로 어떤 관계가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는 씨족적 혈연이 아닙니다. 씨족적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나라의 통치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주와 봉신의 주종 관계 이런 거를 하는데요. 즉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에 봉토된 땅을 각 제후들이 다스리는 것 그런 거를 이 분봉제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이제 진시황이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군현제를 실시를 한 거죠. 이것은 중앙 집권제라고 그랬죠. 황제가 전권으로 중앙 및 지방까지 나라 전체를 황제 혼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각 지방에 군과 현을 줘가지고 군수도 내려보내고 현감도 내려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군현제라고 그런다. 이것이 청나라 말기까지 약 2000년간을 지속해 왔다라는 게 군현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이론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실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은 몇 글자씩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자, 이 첫 글자는 해봐야 되겠죠. 요것은 지난번에 전서 쓰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요것은 나 오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피를 해야 되겠죠. 전절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부 장봉을 쓰셔야 됩니다. 전부 장봉입니다. 이렇게 붓을 탁탁 세우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죠. 자, 여기불 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머물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불을 하고 또 한 번 이걸 똑같이 쓰고 여기도 여기불 해서 들어가고 입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모가 안 나게 붓을 세우면서 합니다. 비교적 같은 크기로 같은 굵기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중봉으로 붓을 세워서 복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우자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석구문입니다. 그 다음 수레거를 한번 써볼까요? 수레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을 이렇게 각이 안 지도록 전선은 약간 쓰는 필순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간격들이 같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자, 중심축을 맞춰서 여기서는 섰다가도 됩니다. 이렇게 다가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회봉을 해야 됩니다. 붓이 회봉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되고요. 전선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격들도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그 석구문을 이렇게 써드리고 여기서 말맞자 한번 더 써볼까요? 자, 석구문의 말맞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요게 필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요. 다음에 또 여기 패서 이렇게 나가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여기 면을 슬쩍 바꾸면서 전피를 해가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고 여기 패서 이렇게, 그러면 말맞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한 가지 동자 같은 것은 쉬우니까 좌우 대칭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쪽에 좋을 호자가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이쪽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붓 세웠죠.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 패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붓 세웠죠. 과감하게 쭉 뺍니다. 여기서 우물우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훑지 말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글자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전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붓 세워서 전절을 하죠. 여기서 멈추죠. 그 다음에 붓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멈추고 자, 여기서 붓 세워서 약간의 면을 바꾸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 네 글자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되는 글자고, 요렇게 하는 거 같죠. 뭐,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CP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저초문을 한번 써볼까요? 저초문은 한 두 글자만 CP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렸던 왕자입니다. 이거는 역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역입하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끝을 대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도 일단 설명드립니다만은 기필, 수필이 좀 뾰족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군자를 한번 써볼게요. 속구문에도 군자가 나오기 때문에 군자를 한번 써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워서 전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절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석고문하고 흡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 원필로 쓰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석고문하고 다르다, 삐죽하게 나오는 게 좋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 저초문은 우리가 별로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소전시필입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황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앞에 석고문이나 이것들하고 대전하고 어디가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자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전필을 하고요, 이어서 이렇게 전필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전필을 하고요, 훑지 말고요, 다시 또 여기 와서 여기 펴서 전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또 가루액을 하나 정확하게 그어주고 요 선에 맞춰서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펴서 여기 멈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자가 만들어지죠. 상당히 석고문보다 더 쓰기가 어려워요. 이건 간결하고 좌우 대칭 다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입니다. 자, 역시 붓은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붓은 똑바로 세우고 엄지를 반듯하게 꺾고 지필부터 정확히 하시고, 붓대공에 동전 올라갔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중봉문필입니다. 붓 세웠죠. 다음 또 위에 글씨하고 비슷한 간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감하게 내려보내 주시고요. 여기서 똑같은 각도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편리상 요걸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필을 해서 내려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같은 크기로 전필해서 내려가고, 자, 이렇게 쓰면은 태산각석의 황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간 각도가 같아야 되고, 요 간격도 같아야 되고, 비슷비슷하게 같게끔 여기는 넓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각도도 같아야 되고, 이 좌우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굵기도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잎필 부분, 수필 부분은 전부 동그랗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로 잰 것처럼 해놓으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요 좌우가 공간도 같이 잡아주고, 또 이렇게 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제자 볼까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고, 키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고, 이런 간격들도 같고,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고, 요 간격과 요 간격, 이런 간격들이 같게끔 나와주려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게 태산각석이고요. 다음에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낭야대각석, 여기 낭야대각석이라고 그랬죠. 낭야대각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 원석은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보고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은 낭야대각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하늘 천자를 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전피를 넣어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붓세우고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전부 전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모양새로 아래는 다 둥글게 이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다음에 또 갈 것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각도가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서 중심축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같이 잡아주시고, 같이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필, 이렇게 해서 전체를 썼을 때 이게 이렇게 키높이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장방형으로 길죠. 이건 태산각석이고 이거는 낭야 대각석인데요. 비슷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승상 이사가 썼다고 그러는데요. 비슷하게 썼습니다. 이런 모양새들을 갖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석고문이나 금문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힘은 들어요. 그래서 전설을 익히는데 대단히 유익한 서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책을 사서 한번 구입해 가지고 수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